어두운 방 안, 무복을 입은 한 여인이 절을 올리고 있다. 그 뒤에선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감시하듯 지켜보고 있다. 향로에서 피어오르는 연기가 천천히 방 안을 채운다. 나를 모셔라. 너희가 나를 속박했으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묶을 것이다. 1823년 가을, 충청도 진천. 20살 여인 정녀가 시댁을 향해 걷고 있다. 어서 오너라. 그녀를 맞이하는 시부모님. 정녀가 고개 숙여 인사한다. 그래, 출출할 텐데 밥부터 먹어야지. 아이, 이 양반이 신주단지에 절부터 올려야지요. 아, 그렇지. 신주단지는 신랑 집의 증조부 때부터 내려오는 가보였다. 방 안에 들어서자 구석에 놓인 검은 항아리가 보였다. 낡은 천으로 감싸여 있고 그 앞에는 작은 재상이 차려져 있었다. 뭐하니? 얼른 절 올리지 않고. 정녀의 눈에는 그저 별 볼 일 없는 물건으로밖에 보이지 않았다. 하기 싫은데요? 순간 방 안이 얼어붙는다. 뭐? 전 그런 삿된 건 안 믿습니다. 시어머니가 가슴을 치며 소리친다. 아이고, 며느리 잘못 얻어 집안 망하겠네. 시아버지도 거들었다. 하라면 하지. 뭔 말이 이리 많은 게야. 절하지 않으면 밥도 못 준다. 그제서야 정녀는 마지못해 신주단지에 절을 올렸다. 앞으로는 신주단지에 향도 피우고 물도 올리고 깨끗이 닦고 관리해야 한다. 알겠니? 정녀는 마지못해 대답했다. 네. 그날 이후 정녀는 시부모님 수발과 남편 뒷바라지에 바쁜 나날을 보냈다. 하루는 정녀가 남편에게 불만을 표출했다. 도대체 저 단지가 뭐라고 저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가뜩이나 할 일도 많은데 다 집안 잘 되자고 하는 일이요. 정녀는 바쁜 일상에 신주단지까지 관리해야 하는 것이 도통 내키지 않았다. 그렇게 3년이 지났다. 깨끗이 좀 닦거라. 어찌 그리 야무지질 못하니. 정녀는 자신을 감시하는 듯한 시어머니가 점점 미워지기 시작했다. 그날 새벽, 정녀는 마당에서 구정물을 퍼와 조용히 신주단지가 있는 방으로 향했다. 도대체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 단지를 살피자 그 안에는 쌀과 함께 누렇게 바랜 종이가 들어있었다. 뭐야? 어이가 없다는 듯 한참을 바라보던 정녀가 단지 안으로 구정물을 퍼부었다. 속이 다 후련하네. 정녀는 웃으며 방을 나섰다. 며칠 후 식사 자리, 시어머니가 밥을 먹다 말고 몸서리치며 말한다. 영감, 요즘 꿈자리가 너무 사나워요. 당신도 그렇소? 시아버지는 그간의 자초지종을 털어놓는다. 밤마다 무섭게 생긴 노인네가 나타나 노려보고 서 있다는 것이었다. 시부모의 얼굴은 갈수록 수척해졌다. 하루는 시어머니가 단지를 살피며 말한다. 아가,
예? 너 혹시 단지에 이상한 짓 한 건 아니지? 어머니도 참, 전 아무 짓도 안 했어요. 정녀는 시치미를 뗐지만 속으론 웃음이 나왔다. 그로부터 6개월 뒤 시아버지가 밤에 다리를 건너다 발을 헛디뎌 갑작스레 객사하고 말았다. 그 충격 때문인지 시어머니도 자리에 누워 일어나지 못하더니 석 달 만에 숨을 거두었다. 시집 온 지 4년이 안 되어 일어난 일이었다. 정녀는 한편으론 시원하면서도 한편으론 불안했다. 설마 정말 그 단지 때문은 아니겠지? 시어머니의 49제 날, 바쁜 일과를 마친 정녀가 벽에 기대어 앉아있다. 이제야 좀 쉬겠네. 잠시 후 어디선가 어수선한 소리가 들렸다. 정녀가 소리나는 쪽으로 걸어갔다. 그곳은 시어머니의 제사상이 차려진 방이었다. 웬 거지들이 둘러앉아 몇 달은 굶은 것처럼 음식을 우겨넣고 있었다. 이 거지들아, 저리 꺼지지 못해? 갑자기 조용해지더니 일제히 정녀를 쳐다보며 입을 벌린다. 마구 토하기 시작하는 거지들. 입안에선 누렇게 바랜 종이가 쏟아져 나왔다. 뭐야? 부인. 정녀가 끙끙 앓는다. 부인, 왜 그러시오?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난 정녀. 남편이 놀란 표정으로 앉아있다. 정녀는 다짜고짜 신주단지가 있는 방으로 뛰어갔다. 내 이놈의 단지를. 늦은 밤 신주단지를 안고 뒷산으로 향하는 정녀. 땅을 파서 단지를 묻어버렸다. 정녀가 땅을 밟으며 소리친다. 이제 끝이야. 끝. 그렇게 후련한 표정으로 집으로 돌아왔다. 한동안은 아무 일도 없었다. 하지만 몇 주 후부터였다. 응? 이게 무슨 냄새지? 어디선가 향냄새가 나기 시작했다. 이제 향도 안 피우는데 왜 이렇게 역하지? 집안을 아무리 뒤져도 원인을 찾을 수 없었지만 냄새는 점점 더 진해졌다. 보름이 지난 밤, 정녀가 누워있는데 저 멀리서 천천히 방울소리가 들려온다. 딸랑 딸랑. 응? 그 소리는 점점 가까워지더니 갑자기 엄청나게 빨라졌다. 딸랑딸랑 딸랑딸랑. 헉! 정녀가 눈을 부릅뜨자 검은 형체가 스치듯 지나갔다. 단지가 사라져서 더는 있을 곳이 없으니 네 안으로 들어갈게. 노파가 확 날아들었다. 안 돼! 안 돼! 그날 이후 정녀는 낮이고 밤이고 방울소리와 향냄새에 시달렸다. 잠도 못 자고 밥맛도 없으니 몸은 점점 야위어 갔다. 몇 달 후 멍하니 바느질을 하는 정녀. 잠시 후 아, 따가워. 뒤를 돌아보니 아들 성준이 바늘로 정녀의 등을 찌르고 있었다. 뭐 하는 거야? 이리 줘. 싫어. 정녀가 억지로 바늘을 빼앗는다.
아이는 부들부들 떨며 정녀를 노려보았다. 엄마. 아이의 목소리가 불안할 만큼 낯설었다. 단지 돌려놔. 안 그럼 네 아들한테 간다. 정녀의 입술이 떨렸다. 뭐? 이튿날 새벽, 정녀는 동이 트기 전부터 뒷산으로 향했다. 정신없이 단지 묻은 자리를 찾아 헤매는 정녀. 어디더라? 여기였나? 정녀가 호미로 이곳저곳을 파새겼다. 아, 찾았다. 정신없이 땅을 파낸다. 파닥파닥. 그런데 내가 그때 너무 열심히 밟았나? 아이처럼 주저앉아 눈물을 흘리는 정녀. 단지는 이미 깨져 있었다. 한때 조선에서는 신주단지를 모시는 것이 유행처럼 번졌던 시절이 있었다. 그저 집안이 잘 된다니 너도 나도 단지를 모시곤 했다. 본디 위패를 모시는 문화는 양반의 전유물이었으나 언제부턴가 평민들 사이에서도 신주를 닮은 단지를 모시기 시작했다. 그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도 모른 채 어두운 방 안 무복을 입은 여인이 앉아있다. 향로에는 연기가 피어오르고 여인은 아무 말 없이 절을 올린다. 그 뒤로 앞을 못 보는 맹인 노파가 서 있었다. 낮고 쉰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를 모셔라. 그렇지 않으면 이번에는 너희가 못 깰 것이다.